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일 밤 8시 30분입니다. 7시 30분에 발표된 방송 3사 출구 조사에 따르면 전국 광역단체장 17군데 가운데 국민의힘이 10곳에서 당선이 유력시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전라도 3군데, 제주도까지 합쳐서 4군데에서 당선이 유력시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곳, 경기도지사, 대전시장, 세종시장, 여기서는 아주 초박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국민의힘의 대승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이재명 두 사람도 당선이 유력시 됩니다. 자, 이제 교육감 선거입니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과거보다는 보수 성향 후보가 많이 당선되었지만 하나 아쉬운 것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또 보수가 분열해가지고 조희연 씨가 40%도 안 되는 득표율로 이길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었습니다. 지금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가 7군데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군데. 경기도에서 임태희, 대구에서 강은희, 경북에서 임종식, 대전에서 설동호, 충북에서 윤건영, 강원에서 신경호, 제주에서 김광수 후보가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7곳에서는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조희연, 울산에서 노옥희, 광주에서 이정선, 충남에서 김지철, 세종 최교진 등 5곳에서는 진보 성향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하고 있고, 전남에서는 김대중 43.5%, 장서궁 39.9%, 전북에서는 서거석 42.8%, 천호성 40.3%로 경합이지만 여기서는 다 진보 성향, 이른바 진보 성향 후보끼리 경합을 벌리고 있습니다. 자, 7대 7인데 이제 경합지역이 또 있습니다. 3곳입니다. 보수와 진보 교육감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데인데, 인천에서는 진보, 좌파라고 그래야 되겠죠. 좌파 성향 도성훈 교육감 후보가 41.2, 보수 성향 최계운 후보가 40.9%로 초박빙입니다. 경남에서도 진보 성향 박종훈 후보가 50.8%, 보수 성향 김상권 후보가 49.2% 초박빙입니다. 부산에서는 보수 성향 하윤수 후보가 52.3%, 그리고 진보 성향 김석준 후보가 47.7%입니다.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17개 시도 중에서 14곳에서 친전교조 후보들이 당선되었고,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17개 시도 중에서 13곳에서 진보 성향, 좌파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것에 비하면은 그래도 많이 오른쪽으로 돌았습니다. 그래도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단일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조희연,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이렇게 사파전이 됐다가 결국 표가 분산돼 가지고 단일화가 됐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조희연 씨가 현 교육감입니다. 또 당선되게 되었습니다. 조희연 씨는 직원을 부정하게 채용했다 해가지고 지금 형사사건 피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공수처에서 처음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을 시켜가지고 기소하게 한 사건입니다. 아주 큰 사건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은 출마 못하죠. 근데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얼마나 약점이 많습니까? 그러면은 보수가 조금만 힘을 합쳐도 충분히, 그것도 크게 이길 수 있었던 구도인데도 결국 보수 중도 세 사람이 합치지 못했습니다. 이번이 처음 아니죠. 2018년에도 2014년에도 그리 했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 공천이 아니니까 정당이 나서가지고 책임지고 단일화를 하는 그런 구조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 한국의 보수 세력의 실력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이 국민의힘이 못한다고 비판은 하지만 막상 국민의힘이 빠진 상태에서 자신들이 단일화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지도력과 정치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 세력은 국민의힘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이거죠. 한국의 보수 세력이라고 하면은 보수 지식인을 가리키는데, 이 보수 지식인의 수준이 보통 사람으로서의 보수보다도 훨씬 더 떨어진다는 것을 이번에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이게 보수 세력의 실력입니다. 이런 보수 세력으로는 절대로 정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당선된 것은 보수 세력에다가 중도와 젊은 표를 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철저한 반성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서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경기도에서 임태희 전 이명박 대통령 때 대통령 실장입니다. 이분은 국회의원 출신이기도 하고 명망가죠. 이 사람이 그래도 상당한 차이로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좀 위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교육감 선거는 안 해야 됩니다. 교육감 후보로 나온 사람을 우선 유권자들이 모르고 찍고 있습니다. 모르고. 이 투표율이 낮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감 선거일 겁니다. 교육감 후보 이름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찍느냐? 그러면 교육감 선거를 아예 안 하든지 할 것 같으면은 정당 공천 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가 분열로 망했습니다. 반대로 대통령 선거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좌파가 자충수로 크게 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한마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가 보수 세력이 이승만 대통령 정신을 이어받자고 하지만은 결국 눈앞에 이해관계가 딱 놓이게 되면은 이게 뭉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